자, 은퇴설계 전문가 2권 핵심 정리 및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죠. 자, 안전적인 노후를 위한 3층의 보장제도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4대 직역연금도 있다. 4대 직역연금이 뭐라 그랬죠? 네, 공무원연금, 그죠? 그다음에 뭐 사학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또 우체국 별장연금, 그죠? 이런 4대 직역연금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을 해주고, 퇴직연금은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을 해주고,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각각 여기는 뭐예요? 다 의무가입이죠. 의무가입.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본인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국민연금의 특징은 뭐다?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자, 거주 외국인. 비거주는 어떻게, 비거주와 거주 어떻게 구분하죠? 네,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를 했냐, 안 했냐, 요걸 이제 보겠죠. 자, 그래서 가입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며, 소득활동하는 사람은 의무적이다. 내가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가입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소득 대출이 높아서 어때요? 네, 많이 받죠. 그래서 내가 100을 냈는데 50을 받았다. 200을 넣은 사람은 100을 받아야 되잖아요. 200을 낸 사람은 어떻게? 한 80이나 70, 이렇게.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일어난다 말씀드렸고, 자, 국가가 지급을 보장을 하고, 연금,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간다. 그런 내용 말씀드렸죠. 자, 국민연금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선택적 가입이 아니고 뭐? 의무적 가입이다. 그렇죠? 소득의 재분배 이런 것들 다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사회보험이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자,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기능들, 이런 거는 문제 나올 수 있죠. 그죠? 네. 1번. 자, 고소득 측에서 저소득 측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죠?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 또, 미래 세대가 현재 노인세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자,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일어나지 않는다. 세대 간도 일어난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사업장 가입자, 즉 직장인 가입자죠. 그래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지역가입자를 한다. 그리고 제외 대상자가 있죠. 제외 대상자, 이렇게 가나다 기준이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가입자 및 이미 계속 가입자. 여기 계속이 들어가 있죠, 요거. 예, 이미 계속은 뭐예요? 이미 한 번 가입했는데, 그죠? 한 번은 가입했던 분들, 한 번은 금융을 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건 이미 계속.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은 분이 가입하는 건 이미 가입자. 예를 들어서 뭐 주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한 자가 자, 이미 가입자고, 자, 이미 계속 가입자는 뭐를 한 적이 있다. 그죠? 요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기준 올액의 연금보험 요율이죠. 기준 소득 올액은 2023년 기준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최소와 최대가 정해져 있죠. 그죠? 네. 자, 연금보험 요율은 사업장 가입자 소득의 9%를 사업장 가입자는 뭐예요? 본인과 사용자, 즉 사업주하고 본인이 반반씩 부담을 한다. 그죠? 자, 지역가입자, 이미가입자, 이미계속가입자는 9% 전액 본인 부담을 한다. 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적용 대상에 제외되는 자죠. 제외되는 자는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본인의 희망이죠, 희망 뭐예요? 자, 이미가입자다. 한 번이나 낸 분, 자, 이미계속가입자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이미가입자다. 자,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기준소득 올액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올액이다. 맞죠? 자,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소득 9%에 해당되는 본인 전액, 사업장은 뭐라 그랬죠? 우리 직장인 가입자죠? 요거는 반반 부담이다. 그죠? 요거 좀, 뭐, 기본적 개념이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가입 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자, 추납 대상 기간 최대 10년 미만이다. 이거 뭐 예전에는
이게 제한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네. 국민연금 재테크 해가지고 뭐 많이들 했죠. 그래서 지금은 미만이니까 어떻게 돼요? 119개월까지만 된다. 그죠? 네, 시험 문제에 좀 나오죠.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서 납부 예외 기간, 군복무 기간 이런 것들 제외돼서 내가 내지 못했던 그 기간을 나 지금 낼게요. 그래서 그 기간 과거의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그 기간에 추후 납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전략이죠. 네, 요거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 회자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법규로 이제 명시가 됐고, 자, 납부 방법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될 금액이 1억이다. 분할을 해서 최대 60배에 납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억을 대고 내가 받아가는 돈을 계산했더니 막 3억, 막 4억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조건이 없었을 때. 자,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은 추납 신청한 날에 속한 달에 연금운용으로 추납월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후 납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 가입 기간을 늘린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소득 대체율이 높았죠. 그 소득 대체율에 해당되는 그 기간을 또 내가 산정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시납 내지는 뭐예요?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이거 일시납만 하는 게 아니죠. 최대 119개월,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사업중단 실질적 납부 예기한이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죠. 네. 자, 국민급여의 종류, 노령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자,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자,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아예 그냥 청산 끝. 자, 사망일시금은 유저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할 경우. 요거 좀 차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다 유저연금은 다 유족의 생계보호라든가 장애연금, 장애랑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혼란스러울 게 없는데 이런 거 좀 약간 일시금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분할연금은 자, 이혼했을 때 연금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에서 뭐 2분의 1. 왜? 국민연금에 어떤 기여를 했다 이거죠. 절반 정도는. 자, 그런 부분. 자, 그래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당사자 간 협의,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 결정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인데 재판을 해가지고 내가 다 실은 벌고 남편은 먹고 놀고 남편 이름으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주장을 해가지고 법원 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당사자 간 협의 2분의 1인데 야, 내가 3분의 1만 줄게. 아니면 뭐예요? 내가 3분의 2 줄게. 이것도 다 협의해서 가능하다. 제 동기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반을 하든지, 아니 좀 더 하든지인데, 좀 더 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왜냐면 자녀를 본인이 안 키우다 보니까. 네. 자, 혼인 기간 중에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 등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돼야 되고요. 분할연금 수급권자도 본인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예를 들어 가입을 했는데, 국민연금 수령자가 됐어. 그렇죠? 됐는데 내가 그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 자,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걸 반환 일시금이라고 한다. 이거 뭐라 그랬죠? 사망 일시금이요? 사망 일시금. 그죠? 네. 자, 가입자였던 수급자 사망을 위한 생계보를 위한 급여를 유족연금이라 한다. 그래서 유족 딱 써져 있죠. 자, 노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노령연금 맞고요. 장애연금 받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 중 분할연금 수령 요건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5년 이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죠. 네, 분할연금 청구권자가 도달해야 되고요. 수급권이 발생해야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역연금,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강화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제 줄여서 사학연금이라고 하죠. 네, 교직원. 그러니까 꼭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교직원의 어떤 복리 강화 목적, 군인연금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별정우체국연금은 우체국 직원 및 그 유족에 대해서 복리 강화의 목적을 하고 있다.
자, 공적연금용 특수직역연금 제도에 속하지 않는 거. 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공무원연금의 제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비용 부담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단체 공동으로 부담한다. 맞습니다.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의 목적이고, 올해의 9%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맞습니다. 자, 2016년에 부담률 인상을 했고요. 연금 지급률이 인하되었으나 연금 개시 연령은 자, 몇 세? 65세로 자, 국민연금 맞췄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요 내용들 조금 한 번씩 보면서 혹시 어떻게 나올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한번 기준이 돼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기초연금제도 1988년 시행에 따른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인정 성장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일정의 연금을 지급한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막 시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입 기간도 짧고, 그죠?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그죠? 네,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죠? 자, 소득 평가액에다가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하는 걸 소득 인정액이라 한다. 자,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받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감액한다. 20%를. 자,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가입기간 부족 문제로, 그렇죠. 부족으로 해결을 도입했다. 자,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자, 산정일 이하의 노인에게 일정액을 연금을 지급한다. 그렇죠?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 기초연금 전액을 삭감한다. 최대 뭐 20%까지 삭감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거 맞죠? 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어떤 특징들 이런 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반환 일시금 반납 그리고 가입기간 복원 연금액이 증가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반환 일시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민을 가면서 반환 일시금을 이미 내가 받았어. 근데 다시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시 반납을 해. 그리고 가입기간을 복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연금액이 증가된다. 왜? 과거에는 소득 대출이 높았기 때문에. 자, 연금보험료 추후 납입을 좀 활용하자. 그래서 공적연금의 수령액을 최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일시금이 나한테 있다면 반납을 하라. 그리고 연금보험료 추납을 꼭 활용하자. 그렇죠? 최대 11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내가 한 번이라도 가입했던 사람은 이미 계속 가입을 하자. 그죠? 그래서 10년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이 높게 할 때 유용하다. 연기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금 수령 연기를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65세 수령인데 난 70세에 받을래 하고 연기를 해.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매 1개월마다 0.6배씩 연 7.2%씩 늘어난다. 그죠? 네. 금액이 수령액이 확 늘어난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할 생각. 왜? 일단은 늘어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죠? 뭐 저야 제가 했을 때는 어떻게든 소득이 발생이 되니까. 그죠? 또 소득이 있으면 또 감액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연기해서 나중에 유종연금으로 이제 누구한테 크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크게 줄 수 있죠. 배우자에게. 자,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 있다. 요걸 좀 활용하자. 공적연금 연계제도. 이게 좀 진지하게 생겼으면. 그래서 각각의 연금, 예를 들어서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가입 기간이. 그래서 20년 이상만 받으면 납부하면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도 활용하면 공적연금 수령액이 최대화 된다. 자, 전략이 아닌 거 방금 배운 거죠. 반납해서 가입기간 회복하자. 그 다음에 적용 재기간이 적용하는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연금보험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이거 좋죠. 자, 연금 수령을 연기할 경우 연금액이 증감으로 수명이 길수록 유리하죠.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전업주부는 본인 희망하여 이비가입자 가입한다. 그래서 연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오래서 그 증가된 금액을 아주 오랫동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주 좋죠. 3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자, 공적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 자,
본인 급여와 유전연금 선택. 그래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유족연금을 받을래? 아니면 본인 연금에 플러스 유족연금 30%. 만약에 유족연금을 40% 받는다. 그러면 30%니까 얼마예요? 12%죠. 본인의 연금에다가 12%를 더해서, 그죠? 예전에 봤던 어떤 그 국민연금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12%와 본인 연금을 더했을 때 유족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요거를 비교해서 수령하면 된다. 선택하면 된다 이거죠. 요거 아니면 요거. 자, 부부가 모두 직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이 50%. 그죠? 요거는 딱 정해져 있죠. 자, 그다음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부부자 한 명은 국민연금, 다른 한 명은 직역연금을 수령한 경우에 중복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모두 수령하라다. 그죠? 자, 압류 등에 대비해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자.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채권자가 압류를 하겠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압류도 보호가 되고 안심계좌에 가입이 된다. 물론 4인 가족, 3인 가족 그런 생활비 인정 기준액이 있죠. 그 기준액만큼은 보호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공적연금 또 가입할 때 주의사항이 뭐예요? 요거죠. 건강보험.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보험이 일부 자산가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도 제2의 이제 세금으로 많이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그 금액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죠. 그죠? 예전에 직장인으로 넣어놓는다거나 이런 이상한 이제 방법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죠?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려고, 그죠? 자, 연간소득의 합계액이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냥 피부양자로 되었던 자격이 상실된다. 그 다음에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얼마? 5억 4천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자, 사적연금은 아직까지 현재는 미부과하고 있다. 부과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부족이 현재는 공적연금만 해당이 된다. 요거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 국민연금 받게 되면 금액의 기준이 있죠? 요거 대상이 되면 공적연금 공제를 못 받는데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세금을 환급 받게 되면 나중에 토해돼야 되죠. 토해돼야 돼. 그죠? 자, 다음은 공적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이야기한 거죠. 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에다가 또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30%죠. 틀렸죠. 자, 연간소득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5억 4천이 재산과세 표준액으로 넘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피부양자 자격 해가지고 재산과세 표준액 합계액이 5억 4천 나와 있으면 표지 32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시 압류 등에 대비해 전용계좌 개설을 맞고요. 자, 부모님이 연간 516만 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서 6번째 줄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 총액이 있고 연금 수령 총액이 연금 총액 뭘 빼줘야 돼? 연금 소득 공제를 빼줘야 돼. 그래야 뭐예요? 연금 소득 금액이야. 항상 제가 이 소득 금액과 총 금액이 틀리다 그랬죠? 항상 말씀드렸죠. 공제를 빼줘야 돼. 근로자 역시 총 금액에다가 근로소득 공제를 빼줘야 근로소득 금액이 나온다. 소득 금액과 총 금액은 차이가 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16만 원 이하 수령 시 인적공제 받을 수가 없다. 있다. 그죠? 516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이거 다 틀렸고 요것만 맞았죠? 정답은 3번이죠. 자, 공적연금 소득세에 대한 과세 1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2001년을 기준했을 때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가입자 부담금 납입하면 소득 공제 안 해줬다. 그죠? 그래서 수령 시 과세 제외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소득 공제 받으면 오케이. 그러면 세금도 오케이. 세금 납부가 오케이야. 세금 납부가. 내가 안 받았어. 노 오케이야. 그럼 나는 세금 안 내도 돼. 이게 항상 안 받았으니까 안 내는 거야. 받았으니까 나중에 내는 거고. 그죠? 네.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소득공제 받았다. 그러니까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된다.
물론 명칭은 연금소득세나 그 세금의 율, 그쵸? 그거는 퇴직소득세에 해당이 된다. 뭐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죠. 자, 연금소득 금액이 나오죠. 자,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게 소득 금액이다. 그죠? 자, 소득 공제를 그러면 이게 뭐냐? 소득 이게 뭐냐? 그래서 예, 요 기준을 했을 때 요만큼을 빼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공적연금 원천징수는 자, 소득세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을 받는데 세금을 떼고 주는 거야. 그래서 뭐 97만 원만 주겠다. 이런 거죠. 미리 세금을 과세관 공적연금관리공단에서 떼서 모았다가 나머지를 주고 그 돈 누구한테 과세관청이 납부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공적연금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있는 거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죠. 네. 자, 그다음 절세 방안. 자, 분리과세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분리과세라는 게 뭐야? 내가 지금 버는 소득이 합쳐지지 않는다. 즉 종합소득이 되지 않고 분리돼서 과세한다는 거죠. 비과세라는 건 세금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닐 비자죠. 과세 이연 등을 과세 이연. 지금 당장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겠지만 과세 이연 등을 활용한다. 자, 그 대신 과세 이연은 뭐 어떤 게 좋다? 지금 금액 자체가 나중에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세금 자체의 어떤 그런 이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금이 투자가 돼서, 그죠? 네, 굉장히 좋아진다 말씀을 드렸죠. 투자가 계속 되어진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사전증여로 금융자산 분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짜리 가입을 했는데 10억이야 내가. 그러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5억을 배우자한테 증여해. 각각. 그러면 본인이 5억 갖고 있고 배우자가 5억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 3% 해봐야 1,500만 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분리가서 끝나잖아. 이 사람들 분리가서 끝나고. 사전증여 해라.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하라. 세액공제 받아라. 이거죠. 자, 공무원 등 직영가입자의 퇴직수당 등은 과세 이연시켜라.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사람은 어떻게? 대출 이자 비용 공제가 있다. 자, 공적연금 소득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공적연금 소득은 2002년 이후 납입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된 퇴직이익을 반납하고 연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아니죠. 연금 수령하게 되면 예, 절세가 다르다. 절세.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공적연금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실시하고 공적연금 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종합소득 없는 경우에 예, 그렇죠. 예, 여기서 마무리한다 이거죠. 자, 다음은 공적연금의 절세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 주택연금 이용 중인 공적연금 수령자는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연금소득 금액에서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한다. 이게 좀 틀렸죠. 그리고 자,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이 4년 증여해서 분리시켜라. 분리과세나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하고 세액공제 활용한다. 다 맞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제 3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절세 방안에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고 36페이지 보면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이용 중인 그죠? 공적연금 수령자는 연간 200만 원 한도로 하겠다. 문제를 해서 만들었지만 하여튼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 DB죠. DB형, DC형. 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은 DC형이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DB형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회사에서 진다. DC형 누가 책임진다? 근로자가 책임진다. 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둘 이상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며 근로자 급여 지급 제도다. 자, IRP 특례 기업형 IRP죠. 그래서 10인 미만인 경우에 왜 이렇게 한다? 아, 너무 복잡하다. 막 의무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조금 면제시켜줘서 이런 기업형 IRP로 해라. 이런 거죠. 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근로자가 이 수령한 퇴직금을 운영해서 활용하는 제도 IRP. 자, 중도인출, 자, 중간연산, 근태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죠. 시행연체 3조의 중간연산 사유에는 퇴직금을 중간연산할 수 없다. 그렇죠? 다음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은 사유에 해당돼야 된다. 자, DC 및 IRP 등은 임금 피크제 관련은 불가하다. 임금 피크제 관련돼서 중간 중도인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자, 다음은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확정급여형은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준용한 제도 맞고요. 자, 기업형 IRP는 그렇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고요. 자, 개별 동의를 얻어서 DC형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맞고요. 자, 확정기형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을 하고 근로자가 그렇죠. 근로자가 DC형이죠. 네. 자, 그다음에 근로자가 이직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거는 뭐예요? IRP죠, IRP. 그죠? IRP.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에 대한 설명이죠. 자, DC 및 IRP 중도인지 사유가 아닌 것. 간혹가다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좀 나름대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자, 근로자가 중간성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자, 임금 피크지 안 된다 그랬죠? 예, 임금 피크이고, 자, DC 및 IRP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각 제도별 중간 전산이 불가한 사유입니다. 불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올리금을 상환해서 내가 중간 전산하겠다? 안 된다. 그죠? 그다음에 DC, IRP 같은 경우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이것도 불가하죠. 그다음에 시행에 따라서 근로시간 그냥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뭐 기존 전장 연장까지 맞는데 이거를 조건으로 해서 뭐 임금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DC 및 IRP는 임금 피크제 관련된 내용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죠.